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세나에서 이제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세나 강사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소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툴인 파워포인트를 가지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데이터 시각화라는 약간의 양념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려는 데이터라든지 기사에서 나오는 것들 혹은 공공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파워포인트에서 좀 더 잘 다룰 수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면 사실 용어상으로 상당히 어렵고 어떤 개념인지 잘 감이 오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장 단순하게 예시를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쉽게 작업하실 수 있는 그래프의 기본형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렇게는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이 자료의 목적은요. 청중의 주의를 C로 끌어보자라는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C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가운데에 있는 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제가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중에서 이 C에 해당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파워포인트의 가장 기본형으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를 강조하는 방법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도 사실 나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중간 부분에서는 C를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중간에서 한번 꺾이는 부분에서는 B도 똑같이 강조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다른 그래프에 있는 이런 디자인들에서도 숫자가 잘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저희는 이제 표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텐데 이 표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텍스트와 겹쳐서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뻔히 알고 있지만 사실 잘 만들어져 있는 완성본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더 수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의 데이터 시각화 편집을 거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완성본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바꿔본 방법이고요. 앞선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고요. 앞선 그래프와 똑같은 파워포인트 툴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A와 B라고 되어 있는 선에서는 가능한 이제 포인트를 뺐어요. 그래서 회색의 실선으로 표현을 해줬고,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이 항목도 강조를 할 뿐더러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 전체 회계 연도 중에 C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만 수치를 남겨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표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추가하는 이런 간단한 디자인들이 데이터 시각화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이터 시각화는 앞서서 보셨던 페이지처럼 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특정한 데이터를 설명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시각화라는 혹은 이제 디자인적 요소라는 걸 더하기 때문에 좀 더 보기에 쉽고 좀 더 봤을 때 우리가 강조하려는 것들을 제대로 강조할 수 있는 특히나 데이터 부분에서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파워포인트의 차트 기능이나 도형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데이터를 잘 보여주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파워포인트 툴 안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프의 기본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세부적인 챕터를 잡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워포인트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의 기본적인 편집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그래프를 가지고 왔고요.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약간 좀 재밌는 부분인데 파워포인트의 그래프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수업을 들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래프 상태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즉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 만들지 않은 것처럼 해주세요 라는 게 목적이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본형은 이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기본형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연습하시느냐? 이 그래프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쓰면 되는지 먼저 아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툴이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뭐 엑셀
엑셀이라던가 다른 툴들이라고 하셔도 그래프에서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강조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설득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는데 초점을 더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기존에 있었던 그래프를 제가 복사를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제상으로는 파워포인트 그래프와 관련해서 이제 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역들 몇 가지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색은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메뉴상으로는 그래프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과 선택 영역 서식, 그리고 채우기의 순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래프를 색만 바꾸게 되면은 지금 오른쪽에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제가 원본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화별 관객수라는 이 원본 그래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프의 색을 바꾸시려면은요, 색을 바꿔야 될 항목을 먼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선택을 해주시면 각자 이 파란색의 그래프 양쪽에 조절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조절점을 모두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래프 상단에 보시면 차트 디자인과 서식이라는 두 개의 탭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파워포인트의 버전에 따라서 이 메뉴 탭의 명칭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대신 새로운 개체를 선택했을 때는 디자인과 서식이라는 두 가지 탭이 나온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서 보시면 지금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서식에서 왼쪽에 보시면 선택 영역 서식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이거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못 이제 더블 클릭을 해보면, 그러니까 두 번 누르게 되면은 이 항목만 바뀌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한 번만 선택을 하시고 왼쪽에서 선택 영역 서식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뭐 데이터 계열 서식이나 이런 메뉴 명칭들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페인트 통 나와 있습니다. 채우기랑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명인데, 여기 채우기 부분에서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파란색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색 채우기로 한번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선택했던 뭐 색들이나 다른 색들 혹은 흰색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채우기 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색을 골라주시면 전체 색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미리 선택해 놓은 색이 있다던가 참고해 놓은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도형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스포이드를 눌러주시면 원하는 지점을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여기에서 세 번째에 있는 항목을 좀 줄일까요? 네, 세 번째에 있는 항목을 좀 더 강조하려고 해요. 즉 여기에서는 붉은색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선택하면 4개의 항목이 모두 선택이 됐고, 여기서 한 번 더 선택해 주면은 이 바깥에 있는 세 번째 항목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채우기로 다시 들어가 주시고요. 단색 채우기에 다시 한번 채우기통 선택해 주시고, 자, 화면을 조금 돌려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스포이드를 눌러주시면은 마우스 커서 모양이 스포이드로 바뀌고요. 그래서 원하는 지점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붉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밖에 세팅을 만들어 놓은 거는요, 제가 슬라이드 바깥에 자주 쓰는 컬러들을 미리 세팅해 놨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로 선택할 게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단색 채우기로 바꾸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프에 들어갈 색들도 미리 레퍼런스를 찾거나 이런 찾아 놓는 과정은 필요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까지 이제 색에 대한 내용은 마쳤고요. 색을 바꾼 그래프를 다시 복사를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바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인데요. 파워포인트에 있는 막대 그래프, 특히 막대 그래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막대 그래프는 X축이 시간 순으로 나열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실 때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다. 그러면 수치에 상관없이 1월부터 12월까지 나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영화별 관객 수 같은 이런 내용들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수치가 점점 올라가거나 점점 낮아지는 형태로 편집해 주시는 게 좀 더 보기에도 좋고 데이터를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 자체가 수량을 비교하는
비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자의 수량을 좀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나열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엑셀에 있는 기능을 하나 쓸 거예요. 그럼 파워포인트 기능에서 어떻게 엑셀로 넘어가느냐? 자,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저희 아까는 서식 탭으로 들어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차트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차트 디자인에서 보시면 데이터 편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편집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데이터 편집 상단에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차트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 일반적으로 차트를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신 분들도 그냥 여기에서 그냥 데이터만 입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차트의 창 자체가 엑셀 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단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이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선택을 해주시면은 네, 기본형으로 좀 바뀌기는 했지만 잠깐 다른 화면이 보였죠. 그리고 엑셀 창이 다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엑셀의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기는 한데 막대 그래프 자체에서 정렬을 편집하는 방법으로는 이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를 바꾸고 싶은 제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른 부분 한번 지울게요. 다른 부분 지워주시고 그리고 정렬을 바꾸고 싶은 부분은 일단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넓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홈 탭에서 상단에 보시면 정렬 및 필터라는 메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선택을 해주시면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고 메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해주면 정렬 기준, 그 다음에 셀 값, 그리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지정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렬 기준은 계열 열 1, 열 2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관객수를 기준으로 나열할 거기 때문에 정렬 기준을 선택해서 계열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렬 기준은 셀 값이죠. 얘네들을 이제 숫자로 변환했을 때 나오는 값이고 정렬은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는 형태는 오름차순이고 반대는 내림차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 창 한번 닫아주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점점 올라가는 형태의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는 형태로 데이터가 쌓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정렬이나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그래프 기능이나 특히 파워포인트나 이제 엑셀이나 오피스 기능에서 차트 관련된 메뉴들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서만 이걸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한 프로그램에서 그래프의 디자인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데이터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 메뉴들을 편집을 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간단하게 보이는 이런 차트로 되어 있는 이런 엑셀 창에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간단한 수식, 합계, 평균, 아까 보셨던 것 같은 값을 위주로 한 정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편집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만 입력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백분율이 좀 필요하다. 비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따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수식만 입력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순서를 정렬해 주시면 좀 더 보기 좋고 보기 좋은 거는 일단 물론이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파악하기에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또 복사를 해서 자,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기능은 위치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차트에서 몇 가지 새롭게 들어간 객체도 있고 위치가 바뀐 객체도 있죠. 첫 번째가 범례입니다. 이 범례는 각 항목들이 어떤 항목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각 그래프의 막대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 막대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일종의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의 위치도 따로 정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가 수치를 추가를 했어요. 이 그래프 상에서. 그래프에서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레이블을 가지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바꿔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자, 처음부터 봤을 때는 저희가 범례가 아래쪽에 깔려 있었어요. 근데 이걸 왜 위쪽으로 올리느냐면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디자인을 친절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 보기 복잡하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그래서 보셨을 때 어떤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 시선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래프 처음 부분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각자 이제 항목들, 각자 막대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도 바로바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범례를 위로 올리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범례를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 항목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합니다. 근데 이 범례를 올릴 때 이 그래프가 좀 재밌는 게요. 얘를 올리면 살짝 올라가거든요. 약간 좀 희망 고문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좀 올려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효율성 면에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상단에 보시면 지금 범례 선택한 상태고 여기에서 차트 디자인 선택해 주시면요. 여기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개체들의 위치는 내가 자유롭게 다 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략하게 바로 옮길 수 있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범례 부분 있죠? 범례에서 보시면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범례가 그냥 바로 그래프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범례에서는 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다 옮겨주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범례 위치는 위쪽입니다. 위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대략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저는 위쪽에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까 이 막대 부분에서 저희가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수치를 추가한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막대 부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차트 요소 추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에서 보시면 여기 위치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안쪽 끝에 둘 건지 혹은 바깥쪽 끝에 둘 건지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바깥쪽 끝에 두게 되면 배경이랑도 안 겹치고 이 막대랑도 안 겹치기 때문에 보기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데이터 시각화 상에서는 바깥쪽 끝에 이렇게 두게 되면은 막대 위에 있는 요 수치까지 저희 이제 막대 그래프는 막대 위치 가지고 수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까지 데이터로 판단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데이터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블은 이 그래프 위쪽에 두는 것보다는 자, 다시 레이블을 찾아서 안쪽 끝에 두는 거를 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시각화도 일반적인 디자인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은 해주시면 되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가이드는 이 정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데이터 랩을 한 번 더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맑은 고딕으로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다. 굵게 옵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배경이 붉은색이다 보니까 검은색이 오히려 잘 안 보입니다. 여기에서 흰색 글씨로 바꿔주시면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그 수치 자체가 좀 길어지면서 막대 부분이 좀 짧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편집을 할 수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주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그래프 다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너비 부분과 그 다음에 두껍게 혹은 굵게 같은 옵션들은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수치에 맞춰서 너비를 좀 더 넓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짧죠?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막대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선택할게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서식 부분이 있고요. 서식에서 선택 영역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실 데이터 계열 서식이에요. 제가 좀 늘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보시면 지금 간격 너비가 219%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요.
이 막대가 2.19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막대의 너비가. 그래서 얘를 만약에 줄여주시게 되면은 간격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요. 보여드릴게요. 160, 160%, 100% 미만 이런 식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막대 자체의 너비가 좀 넓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치가 길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의 편집을 알아봤는데 사실 그래프를 편집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떤 부분을 강조할 거냐, 어떤 부분을 주로 보여줄 거냐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색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개체들의 위치, 그 다음에 너비와 굵게, 자, 그리고 제가 정렬하는 순서 말씀드렸죠. 이런 이제 항목들을 내가 미리 편집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시면 딱히 내가 디자인 감각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디자인 감각을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걸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느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쓰고 어떤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는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을 좀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